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1번부터 40번까지 또 달려봐야겠죠? 가장 먼저 21번 카드, 클린업. 카드 그림에서도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데요. 청소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겠죠?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을 정리를 하고 환기를 시킴으로써, 즉 새로운 공기를 들어오게 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필요 없는 공기를 내보내면서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카드는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는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을 써주고 있지 않은지, 즉 타인의 청소를 대신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고 있다면 행동을 멈추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 카드는 블레스입니다. 그림에는 뭔가 요정 같은 인물이 그려져 있네요. 이 카드는 예상치 못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나 성공에서나 예상치 못하게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할 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러한 행복한 상황이 왔을 때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이 행복이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 다가온 행복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실 블레스라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 예상치 못한 행복은 은혜에 더 가깝기 때문에 내 행동을 오히려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카드는 23번 피스,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집착에서 벗어나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오고는 있지만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림에도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네요. 다음 카드는 24번 Time for a nap이라고 해서 낮잠을 잘하는 이름인데요. 사실 그림에서는 달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낮잠보다는 휴식에 가깝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는 일을 너무 많이 맡고 있어서 일중독 같아 보인다고, 그로 인해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 카드는 그림하고 이름이 딱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25번 카드는 라운드 앤드 라운드. 이 카드에서는 같은 일의 반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앤드 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겠죠? 사실 이러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여기서 무언가 깨닫고 다른 행동을 해서 벗어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잘못을 하진 않았는지, 뭐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다음 카드는 되게 단순해요. 해피. 카드 속 인물도 엄청 기쁜 듯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어요. 지금을 기뻐해라. 지금은 기뻐해도 된다고 말을 해줘요. 왜냐면 잘 될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카드를 뽑으면 앞으로의 일은 걱정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27번은 Exchanging Gift인데요. Exchange 자체가 이제 교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 카드 속에서도 고양이에게 별을 주고 있고 고양이도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카드에서 강조하는 의미는 교환이에요. 가진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역방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고받음을 꼭 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주기만 하던 받기만 하던 어쨌든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고받는 것을 신경을 쓰라고 하네요. 28번 카드는
빌딩 블럭입니다. 카드 속에서 집중할 포인트는 이제 블럭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반을 쌓는 블럭을 이렇게 정교하게 쌓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도 이런 기반을 쌓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 카드는 브리스입니다. 이제 숨을 쉬어라, 호흡하라 라는 거고요. 그림에서는 이러한 호흡을 천천히 하는 명상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물이 보입니다. 사실 호흡의 과정은 인내의 과정이기도 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금은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다가가라는 건데요. 30번은 틱톡이라고 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카드예요. 오라클 메시지에서는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은 시간을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요. 시간과 기적, 이 둘을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꾸준히 열심히 할 것, 기다릴 것, 그런 메시지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는 시간은 가고 있는데 너무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이 그림 속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사실 시간은 그렇게 모자르지도 않고 너는 생각보다 크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을 해주면서 이것도 좀 토닥토닥 해주고 있네요. 다음 카드는 31번 Y 카드입니다. 그림 속에서는 인물이 책에 다가가서 이제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물음표가 떠 있는 걸 봐서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이유를 아는 것,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든 성공에서든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동기 아니면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카드는 32번 Here and Now입니다. 여기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네요. 하지만 여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에 집중을 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역방향에서도 한 번 더 그 의미를 강조를 해주는데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을 집중하라고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해줘요. (33번) 카드는 카오스 앤드 컴플릿인데요. 대립이라는 거는 뭔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오히려 반대되는 것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34번 카드는 A Leg Up이에요. 여기서는 이 새끼 곰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아기 곰도 이 추운 땅을 걸을 수는 있겠지만 어미 곰에게 붙어서 가는 게 그게 더 좋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죠. 이 카드에서는 도움을 받는 것, 의지하는 것,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35번 카드는 로얄 하트라고 해서 그림과 크게 연관을 시키지는 못했는데요. 직역을 하면 충실함이긴 한데 메시지들을 읽다 보니까 이 충실함은 무언가 하나를 열심히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게 또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한 가지만 너무 고집하는 게 아닌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각을 하자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36번 카드는 되게 의외의 카드였어요. Come to the Edge라고 해서 그림 속에서도 엣지, 즉 가장 끝자리에 놓여있는 인물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 인물은 가장자리에 있다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롭게, 당당하게
춤을 추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가장자리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37번 카드는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노래와는 약간 다른 좀 슬픈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모래시계에서 시기가 흐르고 있긴 하지만 안에 무언가 하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인물도 슬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 네버엔딩 스토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상처 입히는 끝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는 이 상처를 치유를 해야 한다고, 치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잡자고 말을 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옆에 있는 거울, 즉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8번 카드는 To Be Fair이에요. 이 그림은 위즈덤 오브 더 오라클 카드의 표지에 있는 그런 카드죠. To Be Fair라고 해서 공정하게 대해라, 즉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즉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39번 카드는 New Life,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새로운 삶은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건 맞지만 처음이라서 미숙할 거라고, 그러니까 서두르지만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이게 E5인지 C5인지 잘 모르겠어서 어차피 크리에이시라는 의미에 집중해서 보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카드는 이제 인생을 그려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인생을 그려나가는 중에 신의 힘, 신성한 힘이 더해져서 뭔가 힘이 더 실린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마음을 열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신의 힘이 실려있기 때문에 성공에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이 카드는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많이 다른 의미를 가져요. 슬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길을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감기도 같이 걸려서 중간부터 약간 목이 나갔는데 어쨌든 21번부터 40번까지 후다닥 달려왔네요. 중간에 있는 21번부터 40번 카드들은 메시지가 비교적 간결해진 그런 느낌이어서 금방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공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